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요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식 정보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만큼은 정말 가장 마음이 편안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클래식 연대 기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바로크르지나 고전파에 있는 하이든과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까지 알려드렸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는 낭만파와 고전파의 다리 역할을 했었던 바로 베토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좀 더 본격적으로 낭만파 음악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 낭만파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이 낭만파에 접어든 음악가로 슈베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슈베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플 때 약이 되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말러나 이 바그너의 음악을 들을 수 없을 것인데요. 아마 슈베르트 음악이야말로 제대로 치유하는 음악, 또 약이 되는 음악에 가깝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요란스러운 양약이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버리는 그런 생약과 같은 음악이 슈베르트의 음악일 겁니다. 네, 1817년 슈베르트는 가곡 송어를 작곡했고요. 그의 포글이 슈베르티아에 대해서 초연을 했습니다. 이 가곡은 송어가 유쾌하고 명랑하게 뛰노는 그런 광경을 그린 음악인데요. 가곡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거울같이 맑은 시내에 송어가 화살처럼 헤엄치며 놀고 있습니다. 작중화자는 이리저리 헤엄치는 송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때 한 어부가 송어를 잡기 위해 낚시를 들이웁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맑아서 송어가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부는 물을 흐려놓은 후에 송어를 잡았고 작중화자는 어부의 속임수에 걸려든 송어를 당황스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간혹 송어를 숭어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요. 숭어가 틀렸고요. 송어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맑은 시내라는 그런 대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송어가 민물고기이고 숭어는 바닷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아노 5중주에서 송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요. 가곡 송어의 선율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기 때문입니다. 음악 전체를 통해서 신선한 느낌이 발산되고 있고요. 또 마치 깊은 산속에 여름을 떠올리는 상쾌한 기분마저 넘쳐 흐르고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네, 곡의 음악적 구조가 완만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지만 슈베르트의 청년의 패기다운 그런 순수가 넘치는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819년 22세 슈베르트는 22살의 슈베르트는 성악가 포글과 함께 북부 오스트리아의 슈타인을 비롯해서 린츠 지역으로 연주와 피서 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두 사람은 7월 13일부터 9월 중순까지 이곳에 머물렀는데요. 휴가지에서 만난 질베스터 파운가르트너라는 광산업자로부터 후원 대접을 받게 됩니다. 파운가르트너는 관악기와 첼로를 연주할 수 있었던 음악 애호가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집은 그 지역의 음악의 중심지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파운가르트너는 슈베르트에게 자신이 직접 연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곡을 하나 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는데요. 곡에 의뢰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했던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의 주제를 넣어달라고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아노 5중주 송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곡은 실내악 장르에 있어서 슈베르트가 작곡한 최초의 걸작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편성은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더블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편성은 일반적으로 찾아보기에는 흔치 않은 그런 비범한 편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송어를 악장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악장부터 5악장까지 있는데요. 1악장은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고전 소나타 형식인데요. 피아노 연주의
4대 한 학기가 조용하게 선율을 느리게 연주합니다. 1악장은 특히 풍부한 색채적인 인상을 주는데요. 그것은 슈베르트의 독특한 조음의 테크닉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가 선율악기로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다음 2악장은 안단테인데요. 서정이 풍부하고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주요한 선율은 제1악장의 주제에 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아리아인데요. 구조적으로는 모차르트, 때로는 바흐의 음악을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3악장입니다. 스케르초 프레스토인데요. 피아노의 현악기 사이에 자유로운 대화식의 응답, 즉 매기고 받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독특한 효과를 내면서 유쾌한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장입니다. 네, 다음 4악장인데요. 안단티노입니다. 가곡 송호의 멜로디를 테마로 해서 6개의 변주곡으로 꾸민 그런 악장인데요. 주제와 5개의 변주곡과 주제를 여러 악기로 나누어서 연주하는 알레그레토의 코다로 되어 있어서 주제의 쾌활한 성격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장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악장이죠. 알레그로 지우스토입니다. 쾌속으로 질주하는 엄격한 그런 악장인데요. 현악기가 주제를 연주하면서 이를 피아노가 반복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튀어오르는 송호의 비늘처럼 활기차고 또 생생한 그런 악장인데요. 어딘지 모르게 헝가리의 음악적 냄새도 풍기는 그런 악장이 5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베르트의 송어, 피아노 5중주 송어의 탄생 배경과 그리고 악장별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피아노 5중주곡 송어 4악장 함께 하시면서 저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송어 어떠셨나요? 매우 밝고 경쾌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또 바로크와 고전파와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슈베르트는 수많은 가곡들 중에서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왕은요, 1815년 그의 나이 18세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슈베르트는 자신의 600여 편의 가곡들 중에서 대부분 동시대의 작가 또 시인들의 텍스트를 많이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특히 자신의 음악어법에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은 바로 괴테입니다. 괴테의 시에 70여 편의 음악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슈베르트의 첫 번째 가곡인 물레 감는 그레트헨 역시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네, 가곡 마왕 역시 1782년에 창작이 됐죠. 괴테의 시를 텍스트로 삼은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마왕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마크의 설화로 전해지는 이 마왕 이야기는요, 실제로 독립된 텍스트로 창작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괴테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것은 독일의 문학가 헤르더가 덴마크의 설화를 번역한 마왕의 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괴테는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시는 1782년이죠. 발라드 오페라인 어부의 부인으로 일부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극중 등장인물인 도르첸이 떠나간 아버지와 신랑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로 오페라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오페라의 도입을 알리는 작품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네, 지금처럼 독립적인 가곡 형태로는 연주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1815년 12월 어느 오후 당시 힌벨 포르트 구른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슈베르트를 방문을 했는데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슈베르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괴테의 시 마왕을 흥분한 상태로 큰 소리로 읽고 있었고요. 책을 한 손에 들고 몇 번이고 방 안에 서성거렸고, 네, 그 후에 의자에 앉아 무서운 속도로 이 곡의 오선지를 써내려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괴테의 시 마왕은요, 괴센 출판사에서 8권으로 이루어진 괴테의 공식적인 첫 작품집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슈베르트가 괴테의 시를 가지고 가곡을 작곡할 당시에 바로 일화가 방금 알려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슈베르트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제프 폰 슈파운이 이런 서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슈베르트의 마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런 마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했죠. 영상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는 오늘의 스톡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ein Sohn, was birgst du so bang dein Gesicht? Siehst, Vater, du den Erlkönig nicht? Den Erlenkönig mit Kron und Schweif. Mein Sohn, es ist ein Nebelstreif. Du liebes Kind, komm, geh mit mir, gar schöne Spiele
ich mit dir. Manch bunter Blumen sind an dem Strand, meine Mutter hat manch gülden gewandt. Mein Vater, und hörst du nicht, was Erlenkönig mir leise verspricht? Sei ruhig, bleibe ruhig, mein Kind, in dürren Blättern säuselt der Wind. Willst, feiner Knabe, du mit mir gehen? Meine Töchter sollen dich warten schön, meine Töchter führen die nächtlichen Rhein und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Sie wiegen und tanzen und singen dich ein. Mein Vater, und siehst du nicht dort, der Königstöchter am düstern Ort? Mein Sohn, ich seh es genau, es scheinen die alten Weiden so grau. Ich liebe dich, mich reizt deine schöne Gestalt, und bist du nicht wenig, so brauch ich Gewalt. Mein Vater, jetzt fasst mich an, König hat mir ein Leid getan. Dem Vater grauset's, er reitet geschwind, er hält in Armen das ätzende Kind. Er reicht den Hof mit Mühe und Not.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삼성전자입니다. 종목 번호는 005930입니다. 네, 갤럭시 S6의 출하 효과가 3월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품 믹스와 또 재고 조정 효과와 또 마케팅 비용 감소로 IM 부문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꾸준한 이익 시현과 또 시스템 회로 부문에서 2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디지털 TV를 비롯해서 모니터와 에어컨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CE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IM 사업에서 DMC 부문과 반도체와 LCD를 생산 판매하는 DS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과 해외 9개 총괄에서 생산 판매하는 161개의 종속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 IT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사는 수원 사업장을 비롯해서 구미와 기흥, 그리고 화성과 천안과 탕정, 광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외에는 미주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자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신증권에서 추천을 한 종목인데요. 대한항공입니다. 종목 번호는 004490입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국내외 45개국 125개 도시의 여객과 화물 노선을 개설해서 항공 운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더불어서 항공기 설계와 제작, 그리고 민항기와 군용기 정비, 위성체 등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항공 우주 사업과 또 기내식 제조 사업,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 그리고 호텔 사업 등을 관련 사업으로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진해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한진그룹 관련 재무 구조 조정이 동사의 실적 주가의 변수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요. 대신증권에서 추천을 했죠.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음악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펀앤필에서도 여러분께 눈과 또 귀가 즐거울 수 있는 음악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네, 함께 보신 영상은요, 현재 유튜브와 또 SNS상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음악 동영상인데요. 기타리스트로 잘 알려진 리티스가 자신의 휴대폰인 아이폰 4를 기타 안에 넣고 연주를 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아이폰 4의 카메라 이미지 센서는 롤링 셔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씩 기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의해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 덕분에 우리는 눈과 귀가 즐거운 정말 봄에 알맞은 곡을 한 곡 감상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따뜻한 봄만 함께 오면 되는데 황사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 안에 중금속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중금속의 물질들은 해독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방과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의 몸을 해롭게 만듭니다. 네, 따라서 그 중금속을 해독하기 위해서요, 자주자주 물을 마셔주시고요. 녹차를 비롯해서 해조류를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삼겹살과 같은 지방 성질과 함께 먹게 되면요, 거기에 더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